나라장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의무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는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이 의무사항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뭔가 지켜지지 않으면 벌칙조항이 있다. 이게 의무사항이죠. 그래서 이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을 못하거나 계약이 또는 파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의무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장터 의무사항은 총 한 7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할 내용은 숙지 의무와 유지 의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의무죠. 전자입찰 공고문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인데, 오늘 이 숙지 의무와 유지 의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지 의무는요, 입찰 참가자는 내역서, 공사계약 입찰 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중 전자도달 시스템, 특별 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 약관 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찰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입찰에 관련된 규정은 100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100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 등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100여 가지 규정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고 그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달리 해석하면 발주자 재무관은 공고문을 잘못 내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의무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고요. 유지의무 보겠습니다. 유지의무는 대표자, 사업장 주소 등록된 직원 등이 변경되면 나라장 홈페이지에서 변경 신고를 한 후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 절차를 받고 입찰에 응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대표자, 사업장 주소 등록된 직원 등을 뭐라고 하냐면 나라장터 등록사항이라고 합니다. 나라장터 등록사항. 정말로 여러분들이 입찰을 보기 위해서 나라장터에 등록한 사항인데 이 등록한 사항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마감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공사입찰 특별유예서에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 및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자격 요건이 참가 자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입찰 제출 마감일까지 유지되어야 된다. 이게 또 의무사항이다. 이 부분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문을 보면 두 개를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개정된 지방계약법 및 예규 하나죠.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두 번째, 입찰자용 약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소서 등.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된 규정만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 9개인데 그 외 등이라고 표시함으로써 모든 규정을 다 숙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이렇게 예, 지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미리 설명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나라장터 공지사항입니다. 나라장터 공지사항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낙찰환율 입력 오류로 인한 개찰 결과 정정 공지. 그래서 낙찰환율 입력 오류로 인한 개찰 결과 정정 공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발주처 재무관이 공고문에 낙찰환율을 잘못 표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개찰했고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낙찰환율 오류를 예, 다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정정한 겁니다. 정정하니까 순위가 바뀌겠죠. 왜냐하면 낙찰한가가 바뀌니까요. 낙찰한가가 바뀌죠. 낙찰환율 예정가 곱하기 낙찰환율이 낙찰한가인데 낙찰환율이 바뀌니까 낙찰한가가 바뀌겠고 낙찰한가가 바뀌니까 순위가 바뀌겠죠. 그래서 순위를 이렇게 변경한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 1순위였다가 순위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분은 나라장터에 1순위로 발표된 겁니다. 그런데 발표 제목을 항의할 수 있을까요? 항의를 못하죠. 왜냐하면 이게 숙지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입찰자는 이게 적격심사에 나오는 산식을 풀어서 낙찰환율이 잘못 표기되시면 표기된 걸 추정해서 입찰 금액을 쓰셔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론이 100가지 되는 규정을 다 공부하고 투철할 수 있느냐?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리는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만 하더라도 600여 페이지에 이릅니다. 그러면 그걸 100여 가지 규정을 다 합치면 몇천 페이지가 되겠죠? 그걸 다 공부하고 투철할 수 있느냐?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제가 미리 결과부터 말씀드리는데 전자입찰의 기본 공식, 제가 온라인 강의나 오프라인 강의나 무조건 두 가지 공식은 쓰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이 입찰 금액 쓰는 공식이고요. 두 번째가 입찰 금액 산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공식이 그 100가지 규정을 관통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공식이다. 그래서 입찰 금액 쓰는 공식 꼭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게 앞에서 본 낙찰화환율이 입찰 가격 산식, 적격진다 보면 산식이 있죠. 이런 산식이 주어집니다. 이 산식을 풀면 그게 낙찰화환율인데 그 낙찰화환율이 잘못 표기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공부하셔야지만 숙지의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앞으로 다시 가세요. 유지 의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고일 전일까지 법인 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 앞서 설명드렸고요. 호환을 보고 있습니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자, 이제 이 가로친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유지 의무를 말씀드릴 때는 꼭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나라장터 등록 사항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계약일까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고일 전일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계약일이라고 하냐? 이 괄호친 부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입찰의 목적이 뭡니까? 낙찰이죠. 그러니까 낙찰을 전제로 입찰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일 전일까지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낙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나라장터 등록상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계약일까지, 계약 체결일 또는 발주처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계약일 뭐 전일도 있고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유지하지 못하면 이게 또 의무사항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변경사항이 생기면 유지의 의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자, 사업장 주소, 등록된 직원 등 뭔가가 변경사항이 되면 반드시 신고부터 하고 입찰을 보셔야 되고요. 이게 또 간혹 이런 경우도 있죠. 이 공고문은 계속 루틴돼서 나옵니다. 매년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 공고문이 있는데 내가 이사를 만약 공장에 이사를 가요. 본사를 이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경중을 따지셔가지고 이사를 가고 난 뒤에 입찰을 뭐 포기하고 뭐 이사부터 갈 건지 아니면 이사를 좀 더 미룰 건지 이 날짜는 입찰 공고일부터 계약일까지 조정을 좀 하시고 입찰을 보게 된다 말씀드리고요. 또 이것은 입찰 공고일부터 계약일인데 이거는 발주처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약간씩 다르고 그 항목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신용평가 등급은 어느 발주처는 그 계약일 전일까지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긴 걸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발주처 적격심사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전자입찰의 공식, 저는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할 때 항상 이 두 개 공식을 강조합니다. 입찰 금액 쓰는 공식, 입찰 가격 산식, 적격심사 이 두 개를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이 100가지 규정을 꽉 압축하면 전 우리나라 나라장터를 두 가지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 나라장터는 1등을 입찰자들이 뽑고 두 번째 1등이 낙찰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100여 가지 규정을 완벽하게 숙지해야 되는데 그 숙지, 그 100가지 규정을 숙지하기 전에 100가지 규정을 잘 들여다보면 관통하는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것은 나라장터를 말하는 두 가지 대변되는 거. 첫 번째, 1등을 입찰자들이 뽑는다. 이게 입찰 금액 쓰는 공식이죠. 거기에 해당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1등이 낙찰이 아니죠. 그것은 적격심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공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입찰을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